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 7월 둘째 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월, 화, 수, 목, 금 좀 잘 나갔던 특징주들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은 월요일 날에는 사조그룹이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사조 시푸드, 뭐 사조 대림 관련해서 역시나 뭐 김밥 수출에 대한 호재도 있었고요. 네. 지금 완전 장대 양봉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또 빠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생각이 드는 건, 이렇게 매일매일이 다르거든요. 월화수목금이 잘 갔던 주가 다르니만큼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요즘이지? 라는 게 좀 혼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그랬고, 화요일 날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한전, 원전주가 좀 강세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강했고, 수요일날이 또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산주들이 좀 강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했고, 루마리아 수출 이슈도 있었고, 신고가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날이 그 빅테크 강세가 되면서 쫙 올랐었는데, 오늘 쫙 이렇게 빠지게 되는 좀 흐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도 좀 잘 갔었는데, 오늘 훅 빠지고, 네. 오늘은 좀 로봇 관련된 주가 특징적이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맞나요? 월화수목금이 약간 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 트렌드인 거죠. 네. 최근 트렌드이고, 아까도 이제 우리 일부에서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이제 이런 섹터들은 네. 롤링을 해야 돼요.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네. 튀면 일단 팔아주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요 하는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화장품에도 대표적인 게 실리콘2 같은 종목.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간이고, 이걸 함부로 샀다 팔았다 했다가는 물량 뺏기기 마련이거든요. 여기 고점 찍고 나서 사실 우리가 저도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전력전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네. 트레이딩 구간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구간, 그렇게 수익을 먹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엔비디아를 그렇게 이제 그런 구간에 좀 넘어간 것 같다. M7 종목들이 넘어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서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 이제 그때는 아예 사서 또 조금 들고 가는 게 필요할 거고, 지금이 이미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이제 많이 왔고요. 네. 상반기에서 하반기가 바뀌었잖아요. 전략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이 6월 말도 그랬고 7월 막 넘어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어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고가에 많이 올랐던 섹터들이 차익 실현이 더더더더 나오는 종목들 있을 거고요. 바닥에서 끄집어 올려지는 종목들이 더더더더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월화로 셌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6월 16일인가 이제 체코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 요걸 넣었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걸 심사를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대략 7월 17일이면 그 전후회에서 발표를 할 거야. 우선 협상자 발표를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단 프랑스하고 가격에서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30조 원이나 되는 이 대규모의 그 사업이 네. 국가의 국가 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력도 무시할 수가 없고, 얘네는 이제 같은 유럽이기도 하고 지리적으로 좀 더 우리보다는 가깝기도 하고요. 네. 옛날에 앙숙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일본한테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달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아마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도 뭐 그런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금융적인 그런 지원이나 조건적인 부분들이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기를 판매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얼마를 이렇게 얼마 기간 동안 빌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조건이 뒤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당연히 한국이네, 당연히 대한민국 거 해야지, 그렇지 라고 하는데, 그 노르웨이 K2 전차 산업도 그랬어요. K2 전차가 노르웨이가
당연히 그 국방부에서는 무조건 K2입니다 그랬거든요.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무조건 K2다. 그런데 결국에 정치권이 뒤집어가지고 그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를 택하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K2는 지금 주문하면 바로 생산이 돼요. 빨리빨리 가기도 하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승차 인원도 우리는 3명밖에 안 돼. 얘는 4명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K2가 무조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엄청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 극한에서 시동이 걸리고 작동하느냐. 이것도 K2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일이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그렇게 많이 사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가스를 사니까 노르웨이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너네가 가스 사주니까 우리가 너네 이런 조건들 이런 건 근데 예를 들자면,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외교 문제니까 또 약간 변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뚜껑은 확실하게 열어봐야 돼요. 무조건 이제 팔은 안 오르지만 한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돼야 되는데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원전이 어떻게 되는가도 네. 한번 보면 좋겠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두산 그룹의 그 기왕지사 말 나온 김에 아예 두산 로보틱스까지 네. 봐보면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와. 급등을 했죠. 와. 이거는 이제 두산 밥캣이 알짜배기 회사예요. 돈을 잘 법니다. 중장비를 만들잖아요.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 그래서 영업이익이 꽤 많아요. 그 번 돈을 갖다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산업을 키우는데 쓰자 이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직 두산 로보틱스가 어때요? 적자 기업이죠. 네, 저는 그러네요. 매출은 쭉쭉쭉 늘어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쩌면 이제 흑자전이나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두산 밥캣은 와 미쳤죠.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이제 얘를 이제 얘 동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오히려 자식이 부모님이 뒤늦게 대학을 가신다면 이제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식당 하나 차렸는데 지금 계속 아직은 적자야. 근데 아들내미가 딴 데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아이고 이거 계속 직원도 월급 내가 다 주고 할 테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이게 그만큼 로봇 산업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두산그룹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지배구조가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한때 잠깐 두산도 흔들렸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이유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전 자체에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꼬리도 잘 올라갔고 쭉 한번 올려보는 것들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정말 좋겠지만 체코 수주가 가능해지면 그러게요. 그냥 날아가는 거겠죠. 네.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을 그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위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로봇 산업은 하반기에 반드시 봐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강하게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XR 기기, 메타버스 이런 쪽들이에요. 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MP라는 종목이 정말 이런 것들 많이 빠졌거든요. 잘 갔네요. 완전 바닥을 그냥 도대체 너 바닥 어디까지 가니? 어디까지 가봤니? 뭐 광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옥까지 가봤어. 이런 건데 지금 이제 다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뭐 4x4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이제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라온텍 이 기업도 되게 좋습니다.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생산하는 제품이 그런 기업인데, 이제 이렇게 물렸으니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소화를 해야 되겠죠. 앞서서 이제 상장하고 만들어졌던 제가 가려지는데 엄청난 이 거래량, 이 엄청난 거래량을 진짜요? 지금 소화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붙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추세를 돌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사실은 지금 많이 모르고 계실 섹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한테도 좀 생소한 섹터인데 지금 사부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잘 집중하셔가지고 네. 관심 좀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네. 같네요. 메타버스도 이제 증강현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강하게 상승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이제 XR기기라고 보면 되죠. XR기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글라스 형태로 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게 불편함이 있어요. 있죠? 없나요? 무거운가? 무거워. 크고. 아이고, 그죠? 이 기술 혁신이 한 번씩 일어날 때 네. 바꿔줘요. 이제 우리가 뭐 BB도 네. 쓰다가 그다음에 핸드폰을 썼잖아요. 네. 그 핸드폰이 약 15년 정도 쓰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2009년도 이렇게 해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곧 15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아마도 또 하나의 큰 혁신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핸드폰에 그 MP3가 들어가고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런 건 혁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능이 좀 좋아졌을 뿐. 말아서 갖고 다니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웨어러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웨어러블의 초창기는 이제 시계부터 시작해서, 네. 물론 이제 XR기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나중에 그 형태는 XR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이게 불편한 점은 뭐냐? 들고 다녀야 돼.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해. 내 목이 지금 거북이가 되고 있어. 그죠? 맞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끼고 다니면 어때요? 맞아요. 진짜. 거북목도 안 생기고, 네, 손이 자유롭죠. 진짜. 그러면 이제 뭔가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 마이너리 리포트라고 1990년대에 만들었던 톰 크루즈 나온 영화에서 네. 얘가 손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쓱쓱쓱 그니까요. 앞에 화면 나오고 네. 쓱쓱쓱 넘기고 지금은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가 몇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죠. 네. 나중에는 모니터 필요 없겠죠. 저 약간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투자할게요. 약간 좋은 기계 만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고객의 마음? 근데 진짜, 완전히 이게 가능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도 다 뛰어들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세계가 한 번 정도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바뀌지 않을까. 메타버스는 증강현실인데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 사람들이 몇몇 명씩 지금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출근을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네 회사에 네. 들어가서 이 업무를 보는 거죠. 아니 요즘 면접도 그렇게 보거든요. 회사 면접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그런 대질병이 네.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지구온난화가 어떠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밀림이나 이렇게 인간이 닿지 않는 지역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다 보니까 접하지 않은 야생동물이나 이런 바이러스와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사스라고 유행을 했었어요. 사스에서 신종플루가 나온 게 7년 만에 그 다음에 신종플루에서 메르스가 나온 게 6년 만에 메르스에서 코로나가 나온 게 5년 만에 코로나 다음엔 4년 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2020년에 유행했잖아요. 네. 그럼 2020년이면 2024년 올해야? 지금인데? 아니면 종식 기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의 것들은 빨랐어요. 종식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그 엔데믹 됐던 시기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간을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2년 후 정도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밀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베리아나 이렇게 얼어있는 동토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녹고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그 있는 몇만 년 동안 얼어있던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구가 진짜 아프긴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가 보이게 된다면 네. 물론 1차적으로는 진단 키트 그다음에 뭐 백신 이런 것들이 또 크게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이 생활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쪽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그때는 더욱더 명확하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 음. 관련해서 2차 전지주도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터리. 이거 이제 해야 스마트폰. 되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한때 그거 유행했던 거 아시죠? 무선 선풍기? 이거 뭐랄까? 아니, 블루투스인데. 네네. 이렇게 끼우는 거 목에 네. 걸고 다니고. 이어폰. 네. 그래서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다 있기도 했잖아요. 네. 아마, 이 안경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무거울 것이니,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렇게 연동해서 뭔가가 조작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가게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테슬라를 잠깐 봤잖아요. 네. 테슬라가 보통 주가가 오르면 2차 전지도 오르는 경향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 테슬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치고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지지부진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테슬라의 이번 상승이 어떤 전기차의 호재로 상승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로봇 쪽을 좀 더 보는 게,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우주항공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마도 로봇의 어떤 부분들로 미리,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해서 가는 거니까. 이미 확정되면 끝난 거예요. 주가가 먼저 빠지죠. 맞아요. 네.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그래서 이 전기차가 다시 판매가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ESS. 에너지 저장량. 네. 그걸로.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미국의 그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납품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중국이 그동안 좀 확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을 계속해서 지금 고립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SDI에서 전쟁 선포했습니다. 중국한테. 네, 중국 기업들 우리가 선도하겠다.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에너지 산업이 가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리 도둑이 많이 그러니까. 생기고 있으면 전선도 막 끊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그 전선으로 송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설치해 놓으면 문제는 간헐적이라는 거죠. 발전이 됐다 안 됐다는 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소.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급하면 되니까 도시가스 하듯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태양광과 풍력도 안 쓸 수 없으니, 그러면 그걸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제 ESS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이게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계속해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돌아가지 않아도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안정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ESS에 대한 그 활용하는 사용이 훨씬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 2차 전지를 조금 땡겨주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그렇게 맞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SDI 대장주가 그렇게 됩니다. 삼성 SDI도 있고, 그 다음에 ESS에 이제 뭐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선은 뭐 2차 전지 대장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보통은 대형주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이제 중소형들이 뒤따라가니까 당장은 어차피 많이 빠져 있는 섹터에서 그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얘네들 뭐 올라간 게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 BM이 뭐 올랐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서서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만들어낸다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리튬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광상을 지금 채밀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아까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12개 조사를 이렇게 하고 막 망치로 깨갖고 막 하는데 거기가 이제 함부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나무 보호 지역? 맞아요. 뭐 무슨 소나무라 그러죠? 그거? 금강송은 뭐 그런 지역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히토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히토류를 이제 그 채굴 해가지고 사용하려면 얼만큼 많은 양이 있냐
경제성이 있냐와 그 다음에 이것을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좀 화학적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다 맞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막 온 산을 뒤지면서 막 이렇게 파다가 네. 이렇게 파다가 보면은 이제 쇠말뚝도 나오고 예, 일본 귀신도 나오고 그러게요. 큰 호재까지 될 것 같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난주 의견과 비슷하게 네. 더 봐야 될 거 다음 주. 네. 아유, 원전 일단 봐야 되겠죠. 아우. 돼야 돼. 체코. 제발. 그 다음에 로봇 봅시다. 이제 로봇 그러니까요. 제대로 기업들 많이들 그 보고 있죠. 현대차 그룹. 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로봇 상당히 진심이고 이제 물론 현대차는 수소 산업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네. 이것까지 엮어서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 키워나가려고 하는 산업 분야가 삼성전자 로봇에 조금씩 점점점 진심이 돼가고 있어요. 아직 그 레인보우 로봇이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에 로봇주가 크게 한번 튀었을 때도 삼성에서 반도체 공정을 자동화, 로봇화해서 맞아요. 만들겠다라고 네네. 해서 한번 튀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이제 점점점 어. 산업화가 로봇화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네. 어쨌든 특징은 최근 들어와서 많이 빠진 섹터가 이제 올라오는 것들에 그냥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의료용 AI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뷰노, 네, 딥노이드, JLK 이런 것들도 루닉 이런 것들도 은근히 의료용 AI, 의료 AI 뷰노가 이제 최근 움직임들을 이렇게 쓱 만들어서 끼가 있잖아요. 움직일 때 네. 많이 빠졌고 이제 네. 바닥도 다졌고 네. 그래서 거래 만들면서 올라오니까 AI가 전체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일부로 좀 쪼개져서 돌아가면서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직 그 챗 GPT 튈 때 올랐던 섹터가 아직 못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매집적인 흔적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의료 쪽부터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 좀 보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뭐 있었죠? 정리를 해주셨던 비만. 네,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펩트론 태울겁니다. 네,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뭐 워낙 우리 근데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피하 주사로 만드는 게 월에 막 주에 한 번이었던 게 이제 월에 한 번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질병이 근본이 뭐 많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지만 스트레스보다 좀 더 현실적인 그 원인이 있어요. 먹는 거? 그럼 운동 안 하고. 야식. 그러니까. 야식을 먹다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비만이 되고 밤에 먹었으니까 역류성 식도염부터 시작해서 야식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맥주나 소주나 술 무조건이죠. 그렇게 되면서 당뇨 생기지 뭐 생기지 그러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결국에 야식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드시기 전에 야식을 먼저 끊어보시면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네. 다이어트 약 혹은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봐야 되겠죠. 권위 있는 그 비만 치료제에서 그 어떤 이거 뭐죠? 시각 눈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성분이 또 발견됐다 그렇게 나와서 뭐 다른 회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리츠걸스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 분석해놨으니까. 네, 분석돼 있으니까 그거 정말 꼭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거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차라리 화장실 한번 앉아있을 때 한번 쓱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오, 좋아요. 산업 공부. 평생 공부해야 될 건 차트 공부가 아니라 산업 공부입니다. 아셨죠? 근데 진짜 저도 오늘 종목들을 새로 한 종목들이 꽤 많아서 진짜 산업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코스닥에 신규 상장주가 너무 많아요. 어제 게임주도 하나. 네. 시프터? 네, 시프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리치걸스의 IPO
지금 용어 설명돼 있거든요. 금요일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제 올라왔죠. 그저께 올라왔죠? 금요일날. 꼭 보세요. 좀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지 수익이 나지. 그죠? 갑자기 혼나고 있어. 공부하시라 믿어요.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배경으로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 우리 업사부 채널 들어오시면요, 더 많은 이야기 속속히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사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의 전략도 한번 다져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 분석들 같이 또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도 하나하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도 꼭 성토하시고요. 사부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우왕.